야구는 풀스윙. 네, 자, 드디어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2025 KBO 시즌, KBO의 이번 시즌은 마지막 최종 파이널 무대 한국 시리즈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고하신 삼성 라이온즈 구단, 뭐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정말 리스펙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진짜 대단한 가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가을 아직까지는 좀 뭔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 좀 됐어요. 아마 하나가 한국 시리즈 7차전까지 치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삼성이 올해 가을 야구 가장 많은 경기를 한 팀이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삼성이 11경기를 했어요. 예, 하나가 삼성보다 많은 경기를 하려면 한국 시리즈를 7차전까지 하면 이제 12경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삼성이 가을에 가장 많은 야구 경기를 했고 네. 어찌 보면 가을 무대의 주인공이다. 그냥 경기를 한 게 아니라 너무 드라마를 써버리고 맞아요. 극적인 승리도 나오고 거기다 최원태 반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서 또 김영웅의 영웅 탄생 뭐 네. 여러 가지로 진짜 많은 스토리를 남긴 한 해였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2002년에 LG가 4위에서 올라가서 삼성이랑 한국 시리즈를 했었고 이번에 어쩌면은 또 그것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전쟁이 나올 뻔했는데 LG 트윈스가 당시에 한국 시리즈까지 13경기를 했습니다. 네. 가을 야구를.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가 올라왔더라면 그 기록을 깨할 뻔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4경기를 더 하는 거니까. 어쩌면은 올라왔다면은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 경기 팀이 될 수도 있었죠. 네. 하지만은 아쉽게도 마지막에 정말 지쳤구나라는 게 좀 여실히 느껴졌어요. 4차전에서도 사실은 물론 김영웅 선수가 하드 캐리를 했지만 혼자 하드 캐리 했지 사실. 뭐 좀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다, 지쳤다 이렇게 보여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가을을 보냈고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팀이 고점이 진짜 높은 팀이더구나라는 거를 이번 가을 무대에서 확실히 느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4차전도 구자욱의 적시타도 사실 문현빈이 스타트만 끊었으면 말 잡는 타구였고 맞아요. 제대로 된 득점은 사실 김영웅의 3런 2방이 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김영웅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사실 삼성은 4차전에 경기를 잡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때 봤을 때 이재현, 김성윤, 김지찬, 디아즈 모든 선수들이 방망이가 나오는 게 한참 느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5차전에 이재현이 3안타 경기를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쥐어짜서. 전 그게 젊음의 힘이 아니에요. 와, 네. 이건 사실 이제 어떤 피지컬의 힘이 아니라 그죠? 네. 뭔가 으아 이렇게 나온 건데 약간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경기였고 사실 뭐 점수 차는 좀 크게 났습니다만은 안타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5차전이었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 선수들 이 선수들이 이번 가을 야구를 통해서 한 단계 스텝업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시각이겠죠. 저는 무조건이라고 봐요. 이 가을 야구 경험, 포스트시즌 경험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작용을 합니다. 뭐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무대가 크면 클수록 이 선수들이 그 커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 삼성이 작년에도 한국 시리즈를 했고 그렇죠. 정말 뭐 굉장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 같아요.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하는 게 내 야구구나. 내 야구가 내가 장점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이번 큰 무대에서 확실히 알았을 테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면 선수는 그만큼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KBO 리그 3루 자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젊은 야수 중에 최고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다 3루에 포진돼 있다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지금. 억지로 모으려도 이렇게 못 모아. 진짜. 역대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핫코너 정성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작년 MVP인 김도영 선수, 김영훈 선수, 뭐 문보경 선수, 노시환 선수. 내년에 들어올 한동희 선수.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송성문. 지금 뭐 올해 아마 골든글러브가 가장 유력한 송성문. 지금 역사상 KBO 리그 역사상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삼루수들이 한 시즌에 다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 쟁쟁한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최정을 뺐습니다. 최정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올드스쿨이니까. 최정 선수 이제 이미 레전드니까 전설이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선수 지금보다 앞으로 안 됐어. 더 잘할 선수. 송선문 선수 빼면은 이 선수들은 다 앞으로 더 잘할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아직 안 아직 고점을 찍지 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이 경쟁 구도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마다 굉장히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잘하는 만큼 사실 그 소속팀이 올라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또 플레이오프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모두가 기억할 만한 선수는 김영우 선수가 될 거고, 네. 저는 이 선수가 뭐 노시환, 앞으로 문보경, 김도영, 뭐 이 선수들이랑 같이 엄청난 경쟁을 하지 않을까. 바야흐로 3루의 전성 시대가 이제 네. 열리기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막 1루는 좀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승엽, 우즈, 뭐 박병호, 장성호, 김태균, 뭐 그러니까 한 시대에 막 너무 많은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승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일루수들이 다 손해 보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골드글러브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번 3루수 경쟁은 한 명이 뭐 독식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성장해가지고 매년 피 튀기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영우 선수가 이 전까지만 해도 지금 언급되었던 이런 3루수들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가을 야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자기의 이름을 KBO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가을 야구였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박진만 감독이 마지막에 5차전 끝나고 나서도 선수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라고 이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일단 다 쏟아붓기는 했고 거기서 좀 마지막에 좀 아쉬웠지만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작년에 분명히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를 치렀는데 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스포트라이트 더 받고 더 극적이고 팬들도 막 더 뜨거워졌던. 이게 근데 팩트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KT가 네. 5위 결정전 SSG 이기고 올라왔죠. 그랬죠. 와일드카드 최초에 업셋했죠. 업셋했죠. LG와 준플레이오프 5경기 다 치렀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룹에서 이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봤대요. 네네.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보다 오.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홍보 효과가. 역시 사람들은 스토리에 반응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굉장히 모그룹에서 야구단에 정말 잘했다고 막 우승했을 때보다 더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는 변수도 그랬죠, 있었고, 그랬죠. 예, 그때 아마 4대0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거예요. KT가 두산이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더 긴 기간 동안 야구를 했고 그만큼 오랫동안 관심을 받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 야구단에 대한 그 뜨거운 열기가 더 크게 전해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진짜 이 팀이 무서워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읽어놨다면 박진만 감독이 이제 계획이 끝났잖아요. 네. 사실 그 경기를 끝으로 박진만 감독은 어제 그 끝났습니다. 취재진 인터뷰에서도 내년에 대한 물음에 내년 지금 구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맞죠? 재계약이 안 됐으니까 자기가 계약 뭐- 기간은 끝났고.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예. 다른 사람이 감독으로 오면 예. 네가 뭔데 내 예. 계획을 네가 얘기해 이럴 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계약 기간이 사실상 끝났죠. 보통 이제 지금은 뭐 시즌이 끝나면 마무리 캠프에 들어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네. 보통 새로운 사령탑이 선임이 되면 그 사령탑이 마무리 캠프를 이끌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진만 감독이 이제 삼성과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계약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네. 재계약을 안 한다면 새로 오는 감독도 너무 부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박진만 감독은 이제 2군 지도자도 2군 감독도 했었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삼성이 이 박진만 감독을 2군 감독을 시키면서부터 1군 감독감을 어찌 보면 좀 육성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좀 돌아보면은 그 박진만 감독이 2군 감독을 했던 시기가 이재영, 김영웅 선수가 이제 신으로 입단해서 2군에서부터 이제 성장했던 그 시기랑 그랬죠. 맞물립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삼성의 중심이 돼야 될 두 선수잖아요. 그렇죠. 두 선수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두 선수도 어찌 보면 가장 익숙한 지도자가 박진만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한다. 선수들과 함께 뭔가 이게 팀이 같이 발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박진만 감독은 저는 계속 좀 봐야 되는 지도자가 아닌가 삼성에서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들어요.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게 저 같은 올드 팬들은 박진만이라는 이 신인이 처음 튀어나왔을 때 뭐지? 근데 이런 느낌을 줬었던 그런 유격수였는데 심지어 당시 흔치도 않았던 네. 고졸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현대의 그 수장이었던 김재박 감독의 어떤 페르소나로 박진만이 뛰고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네. 그 박진만이 감독이 돼서 페르소나로 이재현 김용욱이 뛰고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바람의 아들, 뭐 바람의 손자 있는 것처럼 아, 이재현, 김용욱은 김재박의 손자가 그러면 이런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어떤 그런 정통성이 좀 오고 있구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올해 삼성의 가을 야구가 정말 길고 뜨거웠던 거는 박진만 감독의 운용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삼성의 이 포스트시즌 마운드 운용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싸웠다. 왜냐하면은 박진만 감독이 그 인터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아 가을 야구에서 어떤 투수가 통하는지를 봤다. 쉽게 말하면 구위형 투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늘 구위형 투수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할 때마다 구위형 투수를 잘 써먹었어요. 가라비토를 또 이제 중간으로 전환시킨 것도 저는 과감하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후라도가 뭐 중간 등판에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또한 결과가 아쉬웠지 과정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호성이라는 또 앞으로 미래 마무리 카드를 발굴해낸 점도 저는 이번 가을 야구를 통해서 삼성이 얻은 큰 소득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가을 야구 경험을 해봐야지 다음 가을 야구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박진만 감독은 작년 한국 시리즈 올해 긴 가을 야구를 하면서 앞으로 다음 단기전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그 뭐 타자들이 지쳐가는 거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11경기라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선발을 미리 당겨 쓴다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멀티이닝을 누가 먹고 있다할지 연투가 너무 길어진다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박진만 감독이 이번에 확실히 가을에서도 어떤 베테랑 감독 봐야 될 때는 또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좋아졌다. 했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삼성이 준 플레이오프 SSG랑 할 때까지만 해도 과감한 주루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물론 이게 약간 사인 미스 났는데도 운이 따라가지고 홈까지 들어와서 득점이 되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좀 주루 플레이에서 과감함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단기전에 대비한 이런 주루 플레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건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삼성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가을은 한 번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넌트 레이스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하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죠. 144게임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드밴테이지, 디스어드밴테이지야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 또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원태인은 원태인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기 사자에서 사자 왕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맞아요. 어떤 품격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또 물음표가 굉장히 크게 붙어 있었던 가을 최원태가 마지막 경기 좀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밥값했다. 아마 최원태 선수는 저는 두고두고 이번 가을 야구 3경기 선발 3경기 두고두고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SSG와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그리고 이제 하나와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나요? 2차전 그리고 5차전 좀 고전한 5차전 요 3경기를 딱 돌아보면은 무엇이 내가 좋은 점이고 무엇이 내 단점인지를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차전은 사실 좀 최원태 선수가 많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에요. 기복이 심하고 제고 기복이 심하고 반대 투구가 많이 나오고 반대 투구들을 보면요 다 구속이 빨라요.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빠르면은 진짜 전 강민호 선수의 그 원포인트 레슨이 맞다고 봐요. 뭐 46, 47 이상 나오면은 벌금이야. 그 5차전도 보면은 반대 투구 바깥쪽을 요구했는데 약간 반대 투구식으로 그 가운데로 몰리면서 맞은 공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앞으로 최원태 선수가 더 좋은 투수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진짜 얻은 게 많은 최원태 선수 개인에게 이번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는 선수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욕심이지. 근데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니까 이 갖고 있는 거를 잘 살리면 큰 무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을 그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최원태 선수가 정말 많은 걸 이번 가을을 통해서 얻고 갔다. 이걸 통해서 더 좋은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삼성 라이온즈에 최근에 붙어 있었던 꼬리표는 불펜의 노쇠화. 불펜 어떡할 거야 이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마무리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호성.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오른손 투수 중에 가장 투구 밸런스가 완벽에 가깝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원태인 선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원태인 선수 불펜 피칭을 바로 뒤에서 지난 3월에 봤어요. 우연치 않게. 너무 흠잡을 게 그렇죠. 없는 완벽한 밸런스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명 굉장히 좋은 선수가 보인 게 바로 이호성 선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호성 선수가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독학을 해서 구속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학이요? 예. 뭔 소리요? 겨울 동안 이제 근데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임창규 선수도 그 드라이브 라인이나 이런데 영상 보고 참고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만으로 봐도 이 선수가 어떻게 야구에 임하는지, 야구에 대한 진전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호성 선수는 아마 머지않은 시점에서 삼성 마무리 투수를 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제 이호성이 마무리로 완전히 성장하기 전까지 마무리 역할을 위해서 데려온 이 김재윤 선수가 또 이번 가을을 통해서 수호신으로 좀 거듭나는. 네, 잘해줬습니다. 네. 진짜 김재윤 선수가 없었으면은 삼성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말 필요할 때 다시 구위가 좋아지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줬고. 그리고 뭐 배찬승 선수도 약간 좀 뭐 편찬 있지만, 편찬 있지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느낌이 그런 게 있죠. 배창승 선수가 여기서 세 번째 구종을 좀 더 연마를 하고 이 선수를 선발로 키워야 하는 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아마 코칭 스태프들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의견인데 배창승 선수 너무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큰 무대고 중요한 무대니까 더 강한 공, 더 센 공을 던져가지고 타자를 압도해야지라고 했던 게 오히려 좀 더 제구 난조나 볼넷이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모든 투수들이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김영욱, 이재현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더할 말씀드릴 게 없는데 또 이 타태훈, 김태훈 선수의 가능성을 또 굉장히 확인할 수 있었던 늘 2군에서 돋보였던 선수인데 이 2군에서의 활약이 1군으로 이어지지 못해왔지만 이번 가을에서 또 보여줬고 이 선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박명근 선수 상대로 홈런 쳤을 거예요. 저 홈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다가오는 스프링 캠프부터는 자신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은 분명해졌습니다. 일발장타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게 됐고요. 단지 이제 수비에서 좀 약한 어깨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변화구 위주로의 어떤 볼배합이 왔을 때 좀 당황해야 어떻게 하는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다면 또 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김태훈 선수가 아마 그러니까 캠프에서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 전해 캠프하기 전해 전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캠프 일정표를 보면 자신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배팅 이런 거에 자기 이름도 꼭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만큼 팀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죠. 기대 안 받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캠프도 못 가지만 기대가 덜하면 그 엑스트라 배팅조에 이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민재 선수가 뛰기만 했죠. 엑스트라 배팅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주루 플레이 쪽은 그쪽만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골드글러브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 선수에 대한 잠재력이 정말 큰 무대에서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또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디아즈야 뭐 남아주세요죠. 지금은 후라도까지도 저는 맞습니다. 후라도는 이 선수는 이 선수만큼 긴 이닝을 잘 소화해줄 수 있는 선수가 KBO 리그에 많지 않다. 특히 정규 시즌에서 후라도만한 선수는 진짜 없어요. 없고 이 후라도가 가을 야구 사실 처음 해봅니다. 오늘 이번 시즌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가을은 이런 모드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교훈도 얻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라도, 디아즈 뭐 이겨내요. 여지가 없다. 가라비토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 같아요. 더 좋은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수로 가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보면은 NC 얘기입니다만 한참 좋았을 때 이 두 선수가 지금 적이 없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잠깐 그 둘이 만약에 혹시 돌아오고 구창모가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테디랑 하트 그렇죠. 그렇죠. 보류권이 있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라비도 정말 고맙지만 혹시라도 후라도와 어떤 원투를 이룰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선수가 하나 왔다 이렇다면은 또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뭐 선발진 구성을 놓고 보면 왼손 파이어볼러 매물이 시장에 있다? 라고 하면 또 구미가 당길 수 있죠. 다 오른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태인, 최원태, 후라도가 다 오른손이니까
괜찮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잘 볼 것 같아요. 의외로 KBO 리그에 대한 인기가 높아요 지금 외국인 아주 선수한테. 높습니다. 네, 아주 높아요. 와 저기서 잘 하고 가면은 대우받고 다시 메이저리그 계약하니까 1,000만 불 계약한다 이거지. 예, 그리고 뭐 선발 로테이션 보장해주고 그렇죠. 예, 인기가 많아서 요 인기는 아직 뭐 제가 좀 시장 상황을 딱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긴 한데 지속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뭐 11경기나 추가로 하면서 정말 기진맥진 너덜너덜 이런 상황까지 온 삼성 라이온즈였습니다만 한국 시리즈 진출하지 못한 것 아쉽지만 이번 가을 삼성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아 내년에 기대됩니다, 진짜.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내년에 더 무서워질 것 같은 팀들이 몇 팀 더 보이기 때문에 그렇긴 이제 한데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무서워지는 거에 대한 고점이 가장 높은 팀 같아요. 삼성 라이온즈. 만약에 이제 김무신 선수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여기도 오죠. 캠프 기간에 아쉽게 이제 타미 지원을 했는데 요 선수까지도 잘해주고 삼성이 괜찮은 투수가 꽤 있어요. 젊은 투수들이 많습니다. 많고. 육성엽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올 시즌 네. 시작하면서 부상으로 아예 시즌 시작을 못한 투수들이 음. 있었더라면 얼마나 네. 좋을까라는 그 어떤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내년에 다 돌아온다? 이거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야. 저는 진짜 삼성이 이 고점이 높은 팀이 됐어요. 뭐 흔히 고점이 높은 팀으로 여겨졌던 팀이 하나 롯데잖아요. 그랬었죠. 삼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위로와 그리고 뭐 격려와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와 대단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푹 쉬시고 네. 내년에 더 강한 사자 군단이 되어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 다음 컨텐츠 이제 그 상대였죠. 한화 이글스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